안녕하세요. 뚱시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41번째 2부 시작하겠습니다. The Stranger, 이방인이라는 영화고요. 1946년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헐리우드에서 그 제작자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요청에 응한 작품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무엇보다도 나도 헐리우드 지금의 장르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보여준 이 영화가 바로 이 누아르 영화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그 다음에 만들지 않죠. 훨씬 본인이 추구하는 배우들과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개성적인 연출을 씹는 게 특징인데, 이 영화에서도 더할 나위 없는 필름 누아르의 그 장르의 기본적인 부분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줄거리 말씀드리면, 오손 웰즈가 분한 역은 프란츠 킨들러라고 예전 독일 그 가스실부터 유대인 학살의 그 모든 시설을 설계했던 아주 고위층 나치고요. 모든 자신에 대한 자료를 파기시켜서 정체 자체를 알 수 없게 돼서 결국은 연합군 전범위원회에서 그 부하로 있던 마이니케를 보내서 풀어주는 거죠. 풀어줘서 그 마이니케가 틀림없이 자기 상관을 찾아가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뒤에 이제 우리의 그 형사를 붙여서 에드와르드 G 로빈슨, 형사 윌슨이죠. 형사라고 할까요? 경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윌슨을 이제 붙여서 윌슨이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찾아온 마이니케를 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결국은 밝혀지게 되니까 부인인 여기 그 뭐야, 메리한테 다 털어놓게 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죠. 그 사람에서 너의 아버지가 부자인지도 알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나를 협박하려고 해서 내가 우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죽이게 됐다 하는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G 로빈슨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다 있는 자리에서 그 메리를 불러서 전쟁 때, 그러니까 그 가스실하고 그런 어떤 장면을, 실질적인 다큐멘터리 장면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다큐멘터리 실직 작품이 사용된 그 가장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그걸 봐도 반신반의하면서 어쨌거나 지금 찾아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정말 나치냐고, 당신을 나치라고 하던데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 하면서 얘기하니까 위에서 아주 뭐 조소어린 시선으로 하면서 위로를 하고, 둘이 같이 거의 뭐 고치지 못한 그 교회의 종탑 시계를 고쳐놓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간만에 그 교회 종탑 그게 고쳐져서 모두 이제 구경하러 나온 거고요. 그 자리를 뚫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다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예전부터 예정돼 있던 파티예요. 한 28명 정도를 이제 자기 집에서 초청해서 이제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 이런 어떤 광선이나 이런 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죠. 본인이 이제 본인 안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선을 넘어버린 이제 상황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고 나서도 본인은 해서 부인을 했지만, 부인을 하고 심지어는 마이니케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도 거짓말을 하면서 그때 그 오손월주와 함께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너는 혼자 있다고 얘기를 했잖냐 하니까, 그 안에서 모든 이제 거짓말을 그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죠. 한쪽으로 보면 아버지까지 속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지금 상황에 모든 거를 갖다가 자기의 어떤 감정으로 다 뒤져풀려고 하는 그 안에서 어떤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부분을 이제 저런 이 불빛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증오, 예, 그래서 커튼을 다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뭐야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전에 그 장면 간단하게 비친 거는, 여기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그 포터의 가게에 맡겨놨는데 그걸 들고 와야 되는데, 그 최근에 찾아온
이 윌슨 경감한테 그걸 줬다고 합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그 바람에 이제 본의 아니게 이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들어오게 되죠. 네,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저 부분은 이제 그 어색함을 본인이 엄청나게 갖고 있는 두려움을 갖다가 한마디씩 건네면서 어색함을 갖다 잊어가는 장면이고요. 왔습니다. 그런데 저기서부터 벌써 목에 있는 목걸이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의 어떤 판단 불가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어떤 긴장감으로 목걸이 자체가 자기의 목을 갖다 조이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오소널즈가 쳐다보고 있죠. 긴장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벌써 손이 올라가는 걸 보고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이 되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점점 그게 본인을 쪼아갑니다.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때요? 네, 네네, 이제 다들 보내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게 보면 하나의 이제 뒤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어떤 그림자로 이제 둘이 안에 정신에서 계속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두 가지의 모습이죠. 여기도 한 명은 프란치 킨들러고 한 명은 겉으로 행세하고 있는 랜킨이게 되고요. 여기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메리의 두 가지 모습들이 이렇게 그 스스로를 채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도 도와줄까 하니까 스스로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을 스스로 그 진주 목걸이를 갖다가 그냥 힘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스스로 미쳐 있는 거죠. 저렇게 이제 격렬한 장면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점점 무시무시하게 스스로의 그런 어떤 죄를 겁박시키면서 달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찾아갑니다. 이 사라는. 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윌슨 경감하고한테. 그러면서 매일 울고 적응을 못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네. 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고요. 그런데 저 누구야? 오소넬즈는 지금 가서 뭐를 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어떤 짓을 하는지. 동시에 편집이 됩니다. 네, 계단 하나를 갖다가 자르고 있는 장면이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뭔가를 갖다가 저지르려고 하는 거죠. 메리에게 전화할 거다면서 이제 본인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수업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저거 보세요. 저기에서 이제 그 독일 나치의 그 문양, 그 문양을 갖다 전화하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거기에 지배당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포터의 가게로 본인이 왔습니다. 알리바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인 보고는 그 교회 종탑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시계탑에서. 그래서 이제 그 또 완전히 그 뭐야 남편 전화를 받고 거의 무슨 그 체면술에 걸린 듯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장면 되게 재밌는 장면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 커튼의 하얀 부분이 마치 모든 걸 갖다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일종의 한편으로는 약간 저 검은 옷하고 대비돼서 병자 같은 느낌으로 보이고요. 우리의 그 사라 같은 경우에는 마치 간호해줘야 되는 마지막 인물처럼 보입니다. 이 사라가 그 윌슨 경감한테 갔을 때 그런 얘기합니다. 맨날 그 울고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가 계속되고 그렇지만은 나는 틀림없이 이 메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그 메리가 가는 행선지나 이런 걸 알려달라고 하는데 또 물어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막 이제 연기를 합니다. 나 떠날 거라고. 나를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고 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하면서 하니까, 아니, 당신은 그걸 잘 알고 당신 떠나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한바탕 했어요. 근데 여기가 또 재밌는 장면인 게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연기를 합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그 쓰러지는 연기를 하는 겁니다. 저 장면이 되게 저는 그래도 아주 특별한 장면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본인의 그 남동생한테 전화를 합니다. 노아한테. 지금 매형이 나보고 오라고 했는데, 그 종탑, 시계탑으로. 지금 사라 때문에 갈 수가 없다. 네가 대신 가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갖다 전해대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으니까 연락을 했겠죠. 또 누구한테? 윌슨 경감한테. 그리고 그때 본인은 보세요. 오라고 해놓고 본인은 해서 여기 포털 가게에 있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계속 그걸 교차로 보여주고요. 네. 들어갑니다. 네. 네. 자, 에드워드 로빈슨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둘이서 올라가요.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거기에 어제 톱으로 잘라 놓은 부분을 본드에 붙여가지고 거기서 하마터면 떨어질 뻔한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리를 죽이려고 한 거겠죠. 그리고 자기 알리바이에 맞춰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메리가 거기에서 이제 사고가 났으리라고 생각했겠죠. 자, 이제 4시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날의 스케줄을 적힌 거를 불에 태우고 4시 눈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메리거든요. 일단은 우리한테 보는 거는 일종의 유령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거는 어떻게 보면 저 유령 같은 느낌은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오손 웰즈 오손 웰즈가 제 킨들러, 저 랜킨이 지금 보는 입장이 부인은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인을 보는 유령의 느낌을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계 앞에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광적인 느낌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계에 있을 때만 본인이 유일한 취미가 시계잖아요. 시계에 있을 때만, 근접해 있을 때만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이제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누구를 죽일 뻔한 줄 알아? 노아를 죽일 뻔한 거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네. 그래서 노아한테 뭐라고 했냐고 이 얘기를 먼저 한 거죠. 제가 이제 너무 앞서 나갔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나보고 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노아 보고 가라고 했으니까 노아한테 뭐라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노아가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노아한테 왜 얘기를 한 거야? 노아 죽을 뻔했잖아 하면서 너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날 죽일 생각이었네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거기 죽을 수도 있었다는 말은 나를 죽이려고 거기 보내서 네, 그래서 차라리 나를 이 불직갱이로 죽이라고 협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거로 죽이려고 그때 이제 닥치게 되고 피해서 이제
달아나고 동생을 보고 기절하고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저 장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저 시계에 저런 부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모든 이제 근처의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서 포위하게 만들어 놓고요. 근데 밤에 저렇게 자서 아직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한밤중에 저렇게 일어난 겁니다. 무슨 목류병 환자처럼요. 그리고 옷을 입고 그리고 없어진 걸 알죠. 저 마치 공동묘지를 지나서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모든 걸 포기한 듯한 여자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 메리가 글로 올라갔다는 걸 하고 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메리가 저렇게 한 손으로 해서 마치 뭔가 빙의된 듯이 이제 저기서 이제 모든 그런 거를 갖다 희망을 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겁날 게 없고요. 저 아래에서 이제 본인이 위로 압박해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고요. Needed the excuse. I was afraid you would make me up. What do you want? I came to kill you. 네, 죽이러 왔다고 합니다. Fine if I take you with me. You. 거의 뭐 Yeah, 같이 God. 이제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I could see you'd wind up killing 네. yourself. 그런데 너가 죽을 걸 하고 Killing is what led you here. 근데 갑자기 이제 형사가 나타납니다. 경감이. No matter what happens to me, tricks won't do you any good. 그리고 마지막에 거칠게 이제 압박을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처음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그냥 의무를 따랐을 뿐이야. 나는 내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They've come after you. The plain little ordinary people, the ones you've been... Skindler. Well, you can't fool them anymore. Oh, sure, you can kill. 네. And this room, too, is closing in on you. It's not true, the things they say I did. 네. It's all their idea. I followed orders. You gave the orders. 네,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제 본인도 미쳐가는 거죠. 그때 메리가 팔을 쳐서 총을 떨어뜨리게 하고요. 그리고 메리가 지금 총을 쏜 겁니다. 밑에 떨어진 총을 쏴서 일단은 총을 맞은 상태에서 저 어떻게 보면 그 종의 그 기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체인이 가동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쏩니다. 총을. 그러면서 마지막 한 발에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감이 총을 가지고 쏘려고 하는데 총알은 이미 다 쏜 상태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제 동상 같은 게 이렇게 돌면서 움직이죠. 네. 그 하나는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진하는 저 뾰족한 그 본인이 가장 그 광기 있게 하던 취미에 의해서 본인이 결국은 마지막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밀려나서 떨어지게 되면서 이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영화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때 보면 46년이니까 그 킬러스도 이 비군에 만들어졌던 영화고요. 되게 그 촘촘한 시나리오 킬러스 만든 그
시나리오 작가하고 같은 작가이기도 하고. 근데 어때요? 그 안에 전혀 그런 어떤 이런 필름 노아르를 만들어 오던 감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냥 그 요구에 의해서 평소의 기간보다도 훨씬 그 단기간에 이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저 효율적인 몽타주하고 그렇게 큰 연출을 안 쓰더라도 이렇게 그 수준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오손 웰즈의 그런 놀라운 면모를 보게 해주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꼭 보실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 케인이라든지 엠버슨, 위대한 엠버슨가 이런 영화들은 흥행에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앞선 영화를 만들었길래 제가 그래서 그 엠버슨을 다루든지 아니면 상하이에서 온 여인을 다룰 텐데 그때는 진정 오손 웰즈의 스타일과 오손 웰즈가 선호하는 배우들과 그런 어떤 좀 더 깊이 있는 느낌을 감상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